지난 시간에 뭐 잠시 퀴즈를 냈었는데 이 저 굴을 반 잘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굴을 반을 잘라 가지고서 놓으면은 얘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하 분포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퀴즈가 뭐였느냐 하면은 얘가 받는 힘을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인데 이게 그러면 셀프 프로펠 한다는 얘기냐, 말이 안 된다. 답이 뭐냐 그랬는데 누가 더 생각해 본 사람이 있나요? 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풀어주고 나서 그냥 까먹은 거예요? 답이 뭐였어요? 면에 대한 함수가 바뀌기 때문에 응? 면에 대한 함수가 바뀌어서 전화밀도가 다시 제곱으로 돼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유니폼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이 된다. 답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을 때에 여기가 유니폼하게 컨트리뷰션이 되는 거고, 왜 유니폼하게 되느냐 하면 이 특별한 지오메트리가 여기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힘을 미쳐 가지고 다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여기가 유니폼하게 되는 것이고, 얘가 일단 딱 사라지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 비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여긴 이제 사실 뾰족하니까 이런 데 많이 분포를 할 거예요. 여기 많이 분포를 하고 얘들이 일로 다 여기 있는 것들이 많이 일로 몰려와서 여긴 조금 성기고 여기는 많이 분포가 되고, 뾰족한 곳에 많이 분포가 되고 해서 얘들이 이제 일로 받는 힘하고 얘들이 일로 밀어내는 힘하고, 그렇죠? 비교가지고 얘가 스스로 날아가는 일은 없다. 오케이. 네, 그게 이제 답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유니폼하게 분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런 스피리컬 지오메트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게 이제 퀴즈의 답이고, 그 다음에 도체를 다 했는데 안 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뭐지? 저 캐패시터 전기 용량에 대해서 했던가 이것도? 안 했어요? 전기 용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뭐 대부분 일반 물리에 있는 얘기지만 그리고 그 이상은 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도체를 하고 나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게 이게 두 개 있는 케이스만 생각을 하죠. 여기에 Q가 있고 여기에 Q를 올려놓으면은 얘들이 아주 굉장히 잘 분포를 해서 토탈 차지가 Q이고 이 전체 이 도체가 등전이면이 되는 그런 기가 막힌 분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넣죠. 여기에 마이너스 Q를 넣으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에서 여기는 어디에서도 등전이면 전이 얘 값을 phi 1, 여기를 phi 2라고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phi 1, phi 2가 있어서 여기가 이제 Q1 여기 전위가 여기가 더 높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전위가 여기 높으니까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서 이렇게 전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right? 그리고 어떤 경로를 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어떤 임의의 경로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적분을 하더라도 그 값은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값은 phi 1과 phi 2의 디퍼런스예요. 그렇죠? right. 오케이.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그리고 여기 Q를 많이 높이면 어떻게 되냐면 전장은 여기 점점 더 크겠죠, 그렇죠? 전장이 커서
여기 어느 정도 전장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높게 전장을 이제 그 전하를 갖다 많이 갖다 놓으면은 여기에 있는 이게 진공이면은 문제가 안 될 텐데 여기에 이제 뭐예요? 여기 이제 공기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여기 전장이 너무 높으면 다시 말하면 전하를 너무 많이 갖다 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그 핵 주위에 전하가 이렇게 있는데 전장 속에 들어가면 얘가 어떻게 돼요? 둥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물체 그러니까 전장이 너무 높으면 여기 플러스의 핵이 이 마이너스를 갖다가 이렇게 구속시키고 있는데 여기 외부에서 전장을 갖다 너무 많이 걸어주면은 얘가 그냥 날아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날아간 전자가 일로 땡겨 가서 결국은 뭐가 일어나냐면은 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작스런 빠방 하고 그게 이제 자연계에서 이런 게 일어나면 그게 뭐예요? 그 번개. 그게 번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여기를 지구라고 생각하고 여기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게 천둥 번개. 천둥은 뭔가요? 천둥은 뭐냐면 얘가 방전이 일어날 때에 엄청나게 이제 큰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겨요? 열이 생기죠, 그렇죠? 열이 생기면은 갑작스럽게 공기가 되게 팽창을 하죠. 그러니까 팽창을 하면 폭탄이 터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폭탄 터질 때 뻥 소리가 왜 나겠어요? 갑자기 공기가 팽창하니까 뻥 소리가 그 팽창하는 공기가 우리한테 전달이 돼서 이게 뻥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갑자기 공기가 이건 뭐예요? 이오나이저 돼가지고 전류가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부도체가 아니라 그때는 도체가 되는 거죠. 갑작스러운 방전.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전하를 올려놓으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될 수 있으면은 이게 만약에 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면은 여기에 얘가 만드는 전장이 별로 높지 않을수록 얘가 어떻게 돼요? 어떤 전기 용량이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다시 말해서 여기 전하를 많이 올리면 여기 공기가 있으면 아까 말했던 그런 센스에서 얘들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터지니까 여기 많은 전하를 갖다가 올릴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somehow 얘들이 같은 전하를 올려도 작은 전장을 만들면 그러면 전기 용량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야. 말이 돼, 안 돼? 말이 되지, 그지? 그런 게 이제 전기 용량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여기 Q는 뭐예요? F는 MA에서 뭐라 그럴까? Q는 어떤 힘에 해당하는 겁니다. F는 MA 비슷한 컨셉이죠. 여기 Q가 있으면 여기에 뭐예요? 여기 이 사이에 Q가 있으면 이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이 델타 V 전장 혹은 이 포텐셜 디퍼런스가 생겨요. right? 그러면은 이 사이에 뭐가 비례상수가 있겠죠. right? 그 비례상수를 뭐 F는 MA라고 그러면은 여기 M 대신에 C 하면은 어떤 매스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가 바로 커패시턴스다. F는 ma에서 m이 크면 어떻게 되죠? 같은 힘에 대해서 가속도가 작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C가 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m분의 F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C가 크면 같은 처지에 대해서 포텐셜 디퍼런스, 즉 전장이 작다 그런 얘기. 우리는 전장이 작아야 많은 전하를 갖다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Right?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전하를 갖다가 얼마나 올려놓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척도가 된다는 거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기 용량, 이걸 전기 용량이라고 그래요. 전기 용량.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 무한히 멀리 이렇게 갖다 놓고 한 개만 있을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한대하고 요 서피스 사이에 포텐셜 디퍼런스만 생각을 해도 그러면 역시 말이 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스피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개의 스피어가 있으면 무한대에 여기에 Q가 올려져 있으면 무한대의 거리에 마이너스 Q가 있다. We don't care.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영향은 없고. 그러면 여기에 무한대에서 이제 그 전위를 우리가 0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 전위가 얼마 된다는 걸 알고 있느냐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분의 Q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한대하고 여기 요 면 사이에 포텐셜 디퍼런스는 델타 V는 그냥 그 자체가 된다. 네? 그러면 이 델타 V는 C분의 Q라고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C가 뭐예요, 이때?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곱하기 R이 된다. 베이시컬리 이건 콘스탄트고 이건 뭐예요? 10억분의 1입니다. 그렇죠? MKS 단위에서 이거는 10억분의 1이고 R은 뭐예요? 레이디어스. 공의 레이디어스. 그래서 이 레이디어스에 비례한다. 기본적으로 공이 크면 클수록 이게 크다. 전기 용량이 크다. 뭐 우리 인투이션에 맞죠? 큰 공은 많은 전하를 담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것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해보면 Q-Q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은 집에 가서 실린더에 대해서 해보십시오. 나는 스피어에 대해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공깃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바둑판에 말하면 일종의 기본적인 포석들이에요. 포석. 기본적인 개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2, 3년 지나면은 다 쓸모없는 게 되지만 기본적인 생각의 엘레멘트들은 죽을 때까지 유용하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있으면은 임의의 레이디어스에 대해서 가우스면을 설정을 하고 여기에 가우스 법칙을 적용시키면 그럼 4파이 그러니까 EDS가 이거는 4파이 R 제곱 곱하기 2가 되고 그것은 이 안에 있는 전하 Q에 비례하고 엡실론 제로 해서 여기서는 2가 잘 알고 있는 대로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Q 오버 R 스퀘어드가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포텐셜 디퍼런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델타 V는 뭐냐면 이걸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오브 4파이 엡실론 제로에 A에서 B까지 이걸 A라고 그러고 이거를 B라고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R 제곱분의 DR를 적분을 하면은 이게 뭐냐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돼요. 곱하기 Q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마찬가지로 1 over C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C를 이렇게 해서 구했다. 전기 용량에 대해서는 뭐 별로 여기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나중에 유전체를 배우게 되면은 유전체를 넣으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이 있고 뭐 물을 수 있는 질문의 가지수가 늘어나는 거죠. 지오메트리가 같은 지오메트리에 대해서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금방 한 문제에 대해서도 유전체가 있으면 여기에 공기를 넣고 엡실론 제로 여기에 다른 어떤 엡실론 1이라는 어떤 물질을 넣으면 그러면은 이제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 뭐 등등 물을 수 있는 퀘션이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디바이스들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엘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D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다음 장에서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해서 엘렉트로스태틱스의 기본적인 것을 마치겠어요. 그래서 챕터 2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리피스 책의 챕터 2에 있는 이 중요 표시한 문제들을 다 풀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전자기 문제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가장 좋은 점은 어디 가서 구했는지 이렇게 좋은 문제들을 많이 구해다 놨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내가 강의록을 이 사람보다 더 잘 쓸 자신은 있지만 교과서를 더 잘 쓸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문제들인데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문제를 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렇게 하면 머리를 훈련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돼요.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 라플라스 방정식과 포화송 방정식 그게 뭐냐면 결국 가우스로를 어떻게 푸느냐. 즉 가우스 법칙을 세 가지로 쓰면은 이 서피스 적분 E.ds가 Q 오버 엡실론 제로다. 이거하고 동등한 게 뭐였어요? 이거를 갖다가 가우스 법칙을 써서 이거를 로 오버 엡실론 제로로 이렇게 쓰면은 이게 적분형, 미분형, 그 다음에 이게 클이 0이라고 하는 성질을 써서 2가 그레디언트 파이로 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우스로는 파이가 로 오버 엡실론 제로라고 하는 이런 포화성 방정식으로 쓰여진다 하는 것이 여태까지 이제 큰 줄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이 시메트리가 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이걸 적분형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부터는 이 미분형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렉트릭 필드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 라플라스 방정식 혹은 이 보아송 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어요. 시메트리가 그다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3장의 내용은 이 라플라스 방정식과 그다음에 이 소스가 있는 케이스인 포화송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거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화송 방정식을 하기 전에 이 라플라스 방정식에 이제 이게 없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호모지니어스한 케이스. 그렇죠. 호모지니어스한 케이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라플라스 방정식의 솔루션을 알면, 그러면은 이 포화송 방정식의 해는 이거의 일반 해를 알면은 포화송 방정식의 해는 어떤 특수한 해를 하나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문제는 결국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떻게 만족시키느냐 하는 것이 주 관점이에요. 결국 미분 방정식은 뉴턴 방정식을 푸는 거나 뭐 편미방을 푸는 거나 비슷합니다. 뉴턴 방정식 풀 때는 뭐였어요? 초기 속도와 초기 위치. 그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어떻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미분의 로, 즉 뉴턴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얘들을 어떻게 실어 나르느냐 중간에 결론까지 이제 이어주는 것이 그게 미분 방정식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미분 방정식이 하는 일은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뭐 멀리 여기거나 이게 바운더리가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운더리에서 주어졌을 때 이 내부에서 어떻게 바운더리 값이 주어졌을 때 내부에서 어떻게 값이 결정되느냐, 그걸 결정해 주는 게 이 포화송 방정식이나 라플라스 방정식의 하는 역할입니다. 오케이. 잘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여기서 포탄이 날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초기 위치와 초기 속도죠, 그렇죠? 그 방향. 그러면은 뭐 임의의 순간까지를 다 알 수 있듯이 이 위치에, 그러니까 이 시간에서 시각 t에서의 위치와 속도를 알 수가 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운더리에서의 값을 우리가 주면 그러면은 임의의 위치에서의 포텐셜 값을 알 수 있다. That's the story.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해의 유니크니스. 해는 유일하다. 해의 유일성. 이게 왜 갑자기 저 귀신 신화가 소리냐? 이게 뭐 무슨 수학, 여기가 뭐 수학 시간이냐? 이게 수학 시간은 아닌데 이 해의 유일성이 우리한테 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미지 메소드라는 건데,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여기에 플레이트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전하 Q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Q가 있으면 여기에는 뭐가 유도가 되느냐 하면 여기 금속이에요. 이게 금속.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Q가 있으면, 그러니까 Q가 플러스 차지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차지가 주위에 몰려들겠죠. 얘가 이게 당기니까, 마이너스들을 끌어당기니까. 원래 금속에는 이게 중성이었다 그러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반반씩 쫙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반반씩 있었는데 여기 마이너스들을 얘가 끌어당기니까 이 주위에는 마이너스들이 쭉 형성이 될 것이고, 좌쪽 밖에는 뭐 갈수록 뭐 밀려난 플러스가 위치를 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다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이 금속이니까 다 금속 표면에서는 이게 다 오소고날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가 이게 플러스가 있으니까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띄게 됩니다. 근데 플러스가 밀려난 플러스가 어디까지 가냐? 결국은 인 프린시플 뭐냐면 무한대까지 밀려납니다. 얘들은.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 플러스는 없어요. 다 무한대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기는 다 마이너스만 이제 있고, 그리고 이 마이너스의 총합은 뭐가 돼야 될 것이냐 하면은 Q하고 같을 거라는 게 기대가 됩니다. 사실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happen to be 그래요. 적어도 이 평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커버처가 없어.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간단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얼마만큼 얘가 힘을 미쳐서 도대체 어떻게 전하분포를 먼저 구하고, 그럼 이 Q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를 갖다가 이 마이너스 전하분포를 가지고서 이 전체의 이 공간에서의 전장을 구하겠다, 혹은 전위를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건 밤새입니다. 이건 밤새도 못해요. 이러면 그렇게 되면 문제 못 풉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냐?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게 생긴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긴 거? 어디서? 아니 그래 뭐 농담해. 지금 무슨 역학 시간이야? 포물선이 왜 나오냐? 여기에 Q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되거든. 그렇잖아요. 쌍극자예요. 전기 쌍극자. 전기 쌍극자 할 때 이런 그림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Right. 그래가지고 이걸 딱 반을 잘라서 위만 보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 그게 차관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 쌍극자의 경우를 보면 정확하게 이 평면에서는 다 수직이야 이게. 이거 바운더리 컨디션도 만족하고 좋으네. 그렇죠? 요 전하 근방에서 싱귤러한 어떤 그 쿨링 포텐셜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장이 수직이고, right? 이렇게 되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여기서부터 이 무한 평면하고 여기에서 만족이 되면은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인피니트에서는 또 뭐 제로라고 그러고. 그러면 바운더리 컨디션하고 이 쿨롱이면 다 라플라스 방정식 다 만족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적어도 이것은 하나의 솔루션이 된다는 것은 확실해요. 다만 이렇게 엉터리 비슷하게 구한 솔루션이 진짜 그 뭐 유일한 솔루션인지, 이거밖에 없는 건지, 다른 솔루션도 있는 건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연이니까 실제로 실험해 보면 결과가 하나가 나오니까 실제로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해보면 알 수 있죠. 그래, 해보면 아는데 안 해봐도 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방식으로 구하든 간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키는 해는 어떻게 구해도 하나 구할 수 있으면 그거밖에 없다는 게
이 해의 유일성의 그 포인트야. 물리적으로 굉장히 유용하죠. 수학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소가 뒷걸음치다가 해를 구해도, 우연히 구해도 하나 구하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해의 유일성을 공부할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체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해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지극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의 게스와 어떤 로직과 이런 걸 가지고서 아주 정교하게 이 이미지 메소드를 갖다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데, 그 이미지 메소드를 합리화하는 게 해의 유일성이에요. 아이디어는 뭐라고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면 흥묘백묘야. 뭐 고양이가 뭐 백고양이냐 흑고양이냐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쥐만 잡으면 걔가 최고야.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키는 해는 하나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 해의 유일성은 증명은 아주 뭐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니까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복잡한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구한 거 말고 여기서 이제 이 다이폴처럼 생긴 거 가지고서 Q 놓고 같은 거리에 Q 놓고 그냥 요놈, 다시 말해서 이미지 메소드라는 건 뭐예요? 도체를 치워라. 이 복잡한 도체는 치우자. Q하고 Q를 갖다 놓고 도체는 치우고 이 Q와 Q가 만들어내는 전장을 구하자. 오케이? 그리고 그것이 모든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한다. 그게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그 해는 유일하다. 그래서 이 도체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금방 구한 솔루션을 phi1이라고 그래요. 혹시 있을 수 있는 다른 해, 이거하고 다른 해를 phi2라고 하겠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 다른 해를 phi2라고 그러면은 이건 둘 다 솔루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phi1과 phi2의 차. 그거를 phi라고 하겠어요. 이걸 phi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 시스템의 어떤 영역과 이거의 바운더리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바운더리는 이것이 무한대여도 되고 어떤 도체의 표면이어도 되고 이상하게 생겨도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가지각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요. phi와 gradient of phi 의 다이버전스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gradient of phi, 이게 얘가 얘를 미분하면 이거의 제곱이 되고, 그렇죠? 이거는 더하기 phi의 phi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phi, 이 빅 phi를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영역에서 적분을 하겠어요. 그러면 각각은 뭐예요? phi1, phi2는 라플라스 방정식의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솔루션이죠. 그렇죠? 각각의 솔루션, 이게 각각이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시키면 이거의 차도 솔루션입니다. 그렇죠? 그게 라플라스 방정식이 리니어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런 말 안 써도 오비어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로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가우스 시오롬에 의해서 이게 면적분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D3성 적분인데 면적분으로 표시가 돼서 그러면 서피스 위에서의 ds에서의 ds와 phi gradient of phi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우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 바운더리에서 이 파이의 값을 갖다가 픽스 시키든지 혹은 이거의 노멀 데리버티브를 갖다가 픽스 시키든지. 요게 뭐 근데 이게 뭐냐면은 ds 도트 그레디언트는 파이의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ds는 면의 크기 곱하기 면의 방향이죠. 그렇죠? ds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하고 그레디언트하고 이걸 이제 도트 프로덕트를 하면은 그건 뭐가 되느냐면은 이건 뭐냐면 수직한 방향으로의 데리버티브죠. 그렇죠? right? 그레디언트의 n 방향이란 말이에요. 노멀 방향이다. 면의 수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스칼라의 엘렉트릭 필드가 도체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 수직한 방향의 파이와 같다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바운더리 컨디션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정하는 거죠. 각각의 phi1, phi2가 여기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에 이제 그 주어진 어떤 바운더리 값 그걸 뭐라고 그럴까? phi 제로라고 그럴까요? phi 제로를 여기다 스페시파이 해놓으면은 phi1도 여기는 뭔지 모르지만 여기는 다를 수가 있지만 phi1, phi2는 이 안에서는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이 바운더리에서는 같아야 됩니다. 그게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킨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므로 phi는 이 바운더리를 갖다 뭐라고 그럴까? 바운더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겠어. 그러니까 phi의 바운더리에서의 값이 0이다. 이게 이제 디리실레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phi가 이 헤들의 바운더리에서의 실제 값을 갖다가 정해준다. 그것이 하나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디리실레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디리실레 바운더리 컨디션을 정해주면 이 차는 이 바운더리에서 값이 0이라는 컨디션을 갖게 돼요. right?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서피스에서 즉 서피스가 여기가 서피스예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파이가 제로니까 이건 제로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므로 이놈이 제로예요. 근데 이놈은 파지티브 데피니트죠. 음이 될 수 없어요. 모의 제곱이니까. 벡터의 크기니까요. 크기의 제곱이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뭐냐 하면은 이건 아이덴티컬리 제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디리실레 이걸 갖다 뭐라고요? 디리 불어로 읽으면 디리끌레 디리끌레가 되고 영어로 읽으면 디리실레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고 또 다른 것은 뭐예요? 여기에 있어서의 노멀 데리버티브가 이게 뭐냐면 노멀 데리버티브가 0이다. 그런 조건을 줘도 됩니다. 혹은 이걸 0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이 노멀 데리버티브가 주어져 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노멀 데리버티브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노멀 데리버티브 그게 뭐냐면 바운더리에서의 전장이에요. 전장. 바운더리에서의 전장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바운더리에서의 전장은 즉 이 phi1, phi2의 노멀 데리버티브 값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값이 주어진 EN과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차의 노멀 데리버티브의 값은 바운더리에서는 제로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스페시파이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that's over determined. 다시 말해서 파이의 값도 주고 그거의 노멀 데리버티브 값도 주고 그렇게 하면 그런 파이는 존재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지만 이거를 줘도 되고 혹은 dn phi 이거를 줘도 됩니다. 이 0인 것은 뭐예요? 이게 그 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각각 파이들로 이야기하면은 즉 파이의 값이 주어지거나 바운더리를 갖다가 뭐 바운더리라고 이렇게 쓰면은 바운더리의 값이 주어지거나 혹은 여기에서의 노멀 데리버티브 값이 이것이 예를 들어서 EN으로 주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디리실레 컨디션 이거를 노인만 컨디션이라고 해요. 만 디리실레 둘 중에 하나를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바운더리에서 근데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섞어도 되느냐? 바운더리가 여러 개예요. 바운더리가 여러 개인데 그러면 한 바운더리에서는 디리실레, 한 바운더리에서는 노이만 이렇게 줄 수 있냐? 이 증명의 플로우를 따르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운더리에서 이것만 제로해도 되고 이게 제로든지 이게 제로든지 둘 중에 하나면 돼요. 그렇죠? 즉 요거는 뭐냐면은 ds 곱하기 phi 곱하기 dn phi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제로든지 이놈이 제로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운더리가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파이를 주고 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노멀 데리버티브를 준다. 그래도 괜찮다. 어쨌든 이런 바운더리 믹스드 바운더리 컨디션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어쨌든 헤이 유니크니스는 증명이 됩니다. 로직을 파악을 했죠, 그렇죠? 바운더리에서 차가 제로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키게 되면은 바운더리에서는 제로니까 적분이 제로니까 각각이 제로니까 이 벌크에서의 임의 값이 다 제로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내부가 이게 포지티브 데피니트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바운더리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경계. 아니야 이 교실이 우리 영역이라고 그래봐요. 그럼 교실의 영역이 우리 영역이 교실이면 교실의 바운더리는 뭐예요? 이 벽이죠. 이게 바운더리야. 예. 바운더리를 무한대로 잡으면 무한대에는 항상 자기가 0으로 하면은 어느 모든 건 항상 유일한 값이 나온다. 무한대에서 그 전위를 갖다가 0으로 둬야 될 필요는 없지만 보통 0으로 두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무한대를 갖다가 한 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큰 스피어 있잖아요. 그 전체 스피어를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무한대에서의 모든 값들이 대신에 만약에 다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이제 한 점이나 마찬가지 되는 거죠. right?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 평면이 있어요.
굉장히 이거 평면에 있어서 무한대, 이게 우리가 이 서클이 있습니다. 우린 여기 있고. 근데 이 서클 위에서의 모든 값이 다 같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걸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요. 그러면 이 무한대에서의 모든 값이 같다고 그러면은 이 무한대는 그냥 한 포인트나 마찬가지라고요. 왜냐하면 한 개의 밸류밖에 못 갔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뭐냐면은 스피어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즉 이 무한대의 서클을 이 한 개의 포인트로 간주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무한대를 생각을 하면은 무한대에서의 값을 우리가 제로로 이제 놓게 되면은 엄청 편리하죠. 그러면 에센셜하게 우리는 다 그냥 이걸 다 원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무한대에서의 밸류를 다 똑같이 놓으면 무한대를 한 포인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무한대가 한 포인트면 이거는 토폴로지가 바뀌는 거죠. 플레인에서 스피어로. 파이 플러스 파이가 왜 파이 어떻게? 플러스 파이 저 시계 맨 뒤에 어. 맨 뒤에 요거? 예, 어. 왜 거기 아,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문제를 잊어버렸구나. 파이가 라플라스 방정식의 솔루션이에요. 파이 1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걸 하나 이미지 메서드로 찾았다고 그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또 있다고 해봐.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키는 해가 또 있다고 그래 보자고.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증명의 목적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개를 가정하면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한 개를 구해놓고 다른 하나를 찾으려고 그러면 다른 하나는 우리가 구해놓은 거하고 반드시 같아야 된다. 다른 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질문. 아직도 잘 몰라? 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혹시 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자기학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 감상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한 사실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언뜻 듣기에는 복잡하고 혹은 굉장히 논트리비얼한 어떤 그 팩터들이거든요. 해가 있으면 유니크하다. 그거밖에 없다. 대단한 말이거든요. 평균값의 정리는 뭐냐면 파이가 라플라스 방정식의 솔루션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전하 분포가 여기에 있으면은 이 전하 분포 밖에 있어서의 전위를 말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전하가 없는 곳에서의 전위. 그 말은 이 시스템에 전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라플라스 방정식을 푼다는 게. 그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전하가 없는 곳에서 한 포인트에서의 전위를 생각해요. 한 포인트를 P라고 그러면은 phi of P는 그 주위에서의 적당한 크기의 스피어를 잡아요. 그 스피어 위에서의 전위들이 있겠죠. 그 전위들은 뭐냐면 여기서 요 점에서의 전위는 여기 점의 전위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다고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요 놈에서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의 어떤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면
요 스피어 위에서의 평균은 전위의 평균은 요 점에서의 전위와 같다. 아니 어떻게 그게 평균값의 정리예요. 그게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특수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격다짐으로서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적분을 해가지고 그냥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해의 유일성과 이미지 메소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꾸 내가 교과서를 그냥 차례차례 이렇게 안 나가고 얇게 깐 다음에 그 위에 또 덮고 또 덮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을 하기 위해서. 자, 평균값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 그린의 정리를 쓰는 겁니다. 그린의 정리를 쓰는 건데 여기서는 굉장히 그 적분의 뭐랄까 적분이 가능한 몇 가지 안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일반적인 전하 분포 대신에 나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한 개의 전하, 점전하가 있을 때는 그렇다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증명을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점전하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성립하면 여러분은 이걸 갖다가 요 전하가 점전하 두 개가 있어도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에 의하면 그런 사실은 성립한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전하 분포는 이 점전하들로 다 쪼개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한 개의 점전하에 대해서 이런 평균값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면 그걸로 좋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이제 뭐 보이죠. 여기에 이놈의 위치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놈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곳에 이 거리가 이게 뭐 좋은 문자. 이섬유 좌표를 Q라고 그러고 이 Q는 전하를 이야기하니까 뭐 별로 좋은 게 없네. 여기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뭐 D 좋아요. D라고 하겠습니다. 이 위치를 D라고 하겠습니다. D 위치. 그리고 원래 이 좌표를 이 P점의 좌표를 뭐 아무데나 잡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좌표의 원점을 여기다 삼죠. 그럼 P점을 원점으로 삼고 요 위에서 우리는 스피어 이제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의 전위 즉 phi 오버 제로에서의 전위는 뭐가 같아요? 뭐에 의한 전위가요? 이 점전하 이걸 Q라고 합시다. 점전하 Q에 의한 요점에서의 전위 그게 뭔지 우리는 다 알죠, 그렇죠? 다 안다. 그게 뭐예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즉 Ke 곱하기 이것은 D분의 Q 답이야. 정답. 이게 여기서의 전이라는 걸 알아요. 오케이. 그래서 파이 제로는 이렇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면은 요 위에서 의 평균값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레디어스를 뭐라고 그럴까? 이걸 R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4파이 R 제곱분의 dA 곱하기 뭐예요? 각 점에서의 파이. 오케이? 파이 오브 x.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과연 그러면 이제 이게 이거하고 같으냐? 이게 이제 우리의 증명할 바예요. 그렇죠? 증명.
알파야. 그러면 phi of x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이 이게 좌표가 x야. 이 점의 좌표가 x. 이 점의 좌표는 d예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phi x는 뭔가요? 그러면은 k 곱하기 x 빼기 d. 이게 뭐냐면 x 마이너스 d 아니에요, 그렇죠? right? x 마이너스 d 분의 q야. 그렇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거를 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 스피어 위에서.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좌표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이 놈을 갖다가 통과하는 놈을 이걸 갖다 지축으로 잡는 거야. 이걸 지축으로. 스피어. 지축으로 잡으면 그 문 좀 닫아봐요. 시끄러워. 야, 그 학생 저 문 좀 닫아주세요. 그러면은 x-d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피리컬 코디네이터를 잡는 거죠. 이게 시타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게 x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 마이너스 2x d 곱하기 뭐예요? 에? x 도 d 이게 코사인 시타야. 그치? 코사인 시타. 그러니까 이거는 스퀘어 루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DA는 뭐냐면은 DA는 뭐지? 여기서의 A는 R제곱의 사인 시타 D 시타 D 파이 이게 DA예요. 이게 DA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right? 그러면 이게 평균값이라고 하는 건 4파이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4파이 R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코사인 시타 있고 여기 사인 시타 있으니까 눈치가 d파이 디펜던스는 없어요, 그렇죠? 좌표를 이렇게 잡으면은 이쪽으로 돌리는 데에 대해서 로테이셔널 인바리언스가 있으니까 이게 파이 디펜던스가 없습니다. 인테그란드에 파이 디펜던스는 없으니까 이거 적분은 그냥 2파이 곱하면은 끝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인 시타 d 시타는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d 코사인 시타가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사인 시타 d 시타입니다. alright?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갖다가 뭐 적분 변수 이걸 뭐 x y라고 둡시다. y. 그러면은 이거 뭐 이걸 갖다가 이 안에 있는 걸 갖다가 y로 둘까? 이 안에 있는 것을 y로 둬요. 그러면은 y 이게 y예요. 이게 y. 그러면은 dy는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2 이게 x나 d는 지금 적분 변수가 아니죠. 유일한 적분 변수는 시타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d 사인 시타 d 시타 플러스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k 곱하기 여기에 스퀘어 루트 y분의 여기는 뭐예요? 사인 시타 d 시타가 여기 있으니까 사인 시타 d 시타가 여기 있네요. y분의 여기는 2파이 r 스퀘어드 q 곱하기 사인 시타 d 시타는 2x d분의 dy. 아주 간단한 얘기가 되네요. right?
그러면 스퀘어 루트 분의 dy를 갖다가 적분을 하면은 이건 뭔가요? 스퀘어 루트 y분의 dy는 이건 뭐예요? 2배의 스퀘어 루트 y야. 부정적분이. right? 그럼 우리는 적분 변수가 지금 코사인 시타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갑니다. 그때의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 y는 코사인 시타가 0일 때 그건 1이에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d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y는 시타가 0일 때 y는 x 마이너스 d의 절대값. 시타가 파일 때는 y는 x 플러스 d의 절대값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따라서 요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파이 r 제곱분에 이거 하면은 여기 2파이 r 제곱으로 나누고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4파이 r 제곱 분의 1에 k 곱하기 2파이 r 제곱에 이건 2x d인데 y분 스퀘어 루트 y분 이걸 갖다가 2배의 뭐예요? x 플러스 d 빼기 x 마이너스 d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된 거죠. 이게 답이에요. right? 되겠어요? 얼른. 저기서 y가 제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타가 0일 때 y는 x 마이너스 d의 제곱 이렇게 되죠. 어떻게? 세타가 0일 때 y는 x 마이너스 d의 제곱이 돼야 돼요. I'm sorry. You're right. 근데 맞아요. 스퀘어 루트 y가 이렇게 돼. 오케이? 그게 맞습니다. y가 아니라 스퀘어 루트 y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놓은 거는 이제 뭐 답은 분명히 파지티브여야 되니까 뭐 하한, 상한, 부호 바뀌고 어쩌고저쩌고 다 해서 플러스가 나오도록 잡으면 그 답이 맞는 답이야. 자, 그래서 x가 d보다 크면 x가 d보다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가만 있어봐. 이게 내가 뭐 좀 이상하다. x가 그래. d는 여기 있는 거고 d는 이거고. sorry. 근데 내가 지금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x가 뭐냐면 r이에요. 왜냐하면은 x는 뭐냐면 x의 절대값이거든요. x의 절대값은 r이거든요. right?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r 플러스 r 마이너스 d r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d. 그러면 이놈은 d가 r보다 큰 경우하고 d가 r보다 작은 경우하고 이게 나눠요. 그러면 d가 r보다 크면 이것은 d가 사라지고 2r이 되는 거죠. 그렇죠? d가 r보다 작으면은 r이 사라져서 이것은 2d가 됩니다. right? 그래서 이 값은 이게 2파이r 제곱 다 지워지고, 그렇죠? k 곱하기 이거는 뭐냐면 k 곱하기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d가 r보다 크면
D가 R보다 크다는 것은 뭐냐면은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right? 그래서 밖에 있을 때는 D가 R보다 클 때에는 2RD분의 2R이니까 2R 지워지고 D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Q가 남아야지. 어디 Q가 있어야 되는 거죠. D분의 Q고 D가 R보다 작으면 2RD분의 2D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R분의 Q가 돼요. 이게 이 의미심장하는 바가 굉장히 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구한 게 뭐예요? 파이의 평균값을 구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스피어에서요. 그렇죠? 잘 보세요. 이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놈이 밖에 있으면, 이 스피어의 밖에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은 지금 뭐 우리가 원하는 영역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점에서 차지 Q가 이제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차지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D가 R보다 클 때, 즉 외부 차지, 우리의 영역에 차지가 없는 경우, 즉 차지가 우리 영역 밖에 있을 때에는 그것은 뭐냐면 이 점에서의 평균값이 얼마가 되느냐면은 D분의 Q다. 그게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바예요. 근데 이게 이거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차지를 이걸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스피어 내부에, 우리는 어떤 스피어 내부에서, 이 스피어 위에서 적분을 하고 싶은 거죠. 즉 이 스피어 위에서 평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소스가 요즘에는 없지만 우리가 평균하고자 하는 스피어의 내부에 있을 때, 물론 이제 평균값 정리가 이 경우가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참고로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되느냐 하면은 R분의 Q.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Q가 이게 무슨 얘기야? D가 어디에 있으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점이 여기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여기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어디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값은 R분의 Q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은 제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점이 여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다 놓고 여기에서 평균을 취하면은 하나만 하죠. 아무 데서나 전위를 읽으면 그 값이 평균값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평균을 하고자 하고는 스피어 내부에 전하가 있으면 그 전하는 다 가운데 둬라. 그리고 평균을 구해라. 그건 너무 쉽죠. right? R분의 Q 아니에요. R분의 Q. 근데 이러한 것들은 점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든 아규먼트는 뭐냐면 슈퍼포지션을 해도 다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질이 Q1에 대해서도 성립하고 Q2에 대해서도 성립하고 Q3에 대해서, Q4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성립하잖아요. right? 그러니까 임의 전위 그 점전화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도 평균값 정리는 성립하고, 따라서 우리는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어요. 다음 시간에 이거를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거 내에서 질문이 있으면 예. 그 해의 유일성을 증명할 때 그 포화성 방정식을 통해서 그 물리 문제에 우연히 구한 게 일반적인 거랑 똑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물리 문제는 그 포화성 방정식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방정식을 통해서 파이와 파이2를 설정해서 해의 유일성을 증명. 아니 그러니까 우선 이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이제 했느냐 하면은 포화성 방정식도 아니고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포화성 방정식에 대해서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라플라스 방정식과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전자기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우선 적어도 스태틱의 경우에 1학기 때 배울 경우에 대해서는 포화성 방정식으로 다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안에 공부했을 때가 예전에 볼때 도체 내부에서 그 전위가 일정했던 거랑 같은 거잖아요. 결과로 비교하면은 스피어 내부에서 이렇게 도체일 때 내부의 전위량이 내부랑 경계면까지 다 일치하는 거는 지금 결과가 내부에서 같은 거잖아요. 뭐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주위에 임의의 P점에 있는 거 주위에 있는 거를 가우스면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왜 전화라면 둘러싸고 이걸로 봐야 이거 말이야? 네, 이거는 사실 뭐 가우스면에 사실 더 가까운 거지. 컨셉츄얼리 말하면. 왜냐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죠. 네. 우리는 그러나 전위는 아무데서나 다 디파인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의 전위를 갖다가 다 더해서 작은 면적을 곱하고 면적 곱하기 전위를 해서 그걸 다 적분을 해서 그걸 면적으로 나누면 평균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런 뜻에서 이것은 가우스면에 아무것도 사실 그게 설치된 게 없다는 뜻에서 가우스면에 가깝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